당신은 지금 강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 되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잠깐 멈추세요.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별거 아니야라고 웃는 사람. 남들이 기대하는 순간 가장 먼저 내가 할게라는 말을 꺼내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진짜 강한 사람이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면? 강한 사람은 거절을 잘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강한 사람이라서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하지만 이 역설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당신이 수십 년간 깨닫지 못했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강함이라는 단어 뒤에 덮어두었던 것들이 사실 당신을 지금까지 가장 조용하게 갉아먹어 온 것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나는 강하다고 스스로 납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납득 안에서 진짜 당신이 얼마나 조용히 사라져 왔는지 아직도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조용한 사라짐의 시작점을 찾아보는 여정입니다. 천천히 함께 들어보세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강함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강하다고 보는 그 행동 자체가 사실 깊은 내면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강함이 아니라 강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 거절은 이토록 아픈 걸까요? 마음의 문제인가요? 아니요, 그건 당신의 뇌가 보내는 실제 통증입니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 머릿속에서는 안 돼, 못해라는 비명이 들리는데 입 밖으로는 알겠어, 내가 해볼게라는 말이 나가버린 적 있나요? 그리고 그 순간 몸이 이상하게 무거워지는 느낌을 경험했나요? 그 무게는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 신체적 반응입니다. 타인의 실망한 표정을 마주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실제로 얻어맞는 것과 내 안에서 동일한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사회적 배제와 거절은 전측 대상회를 자극합니다. 놀랍게도 이 영역은 우리가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켜집니다. 즉,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상대가 실망했다는 신호는 실제 통증과 구별되지 않는 강도의 자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정확히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를 실망시키면 넌 무리해서 버려줄 거야. 이 메시지 자체는 거짓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그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는 아주 오래 반복적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뇌 안에는 전측 대상회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몸이 아픈 건가요? 아니면 마음이 아픈 건가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절의 아픔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실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착한 아이라는 말은 칭찬인가요? 아니요, 그 이름 안에 당신이 잃어버린 자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은 진짜 착해라고 할 때 그 말이 항상 기쁜 소식으로 들리나요? 아니면 가끔 그 말 안에서 그래서 이제도 부탁할 수 있겠네라는 무언가가 느껴지는 적이 있나요? 착한 아이는 칭찬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폭풍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방패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착하게 구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부모의 기분이 날씨처럼 변덕스럽거나 집안의 평화가 자신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느끼는 환경에서 당신은 아주 일찍 한 가지 놀라운 능력을 발달시켰습니다. 정서적 레이더, 상대의 눈빛 변화, 미세한 한숨 소리,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레이더를 활용하여 거절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사랑을 얻는 방법이 되었고 어린 시절의 폭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판적으로 볼 때 이 전략의 진짜 문제는 그 아이가 착한 아이가 아니라 자신을 잃은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착함 안에서 자신의 원하는 것, 느끼는 것, 불편한 것이 천천히 지워져 갔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레이더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즉시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어린 시절에 살아남기 위해 생겼던 것이지만 문제는 그 레이더가 지금도 항상 켜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면 정말 괜찮아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 말이 오히려 당신을 가장 깊이 무너지게 합니다. 나는 괜찮아.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이 말을 합니까?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스스로는 정말 괜찮다고 믿나요?
아니면 그 말은 이미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이었나요? 나는 괜찮아는 당신의 가장 큰 거짓말이자 동시에 당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감옥입니다. 이 생존 전략은 어린 시절을 넘어 성인의 삶 전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과각성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일상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감정 온도를 체크합니다. 누가 기분이 안 좋은지, 내가 누구를 불편하게 만들었는지를 반사적으로 스캔하고 있죠. 타인의 필요에는 등대처럼 밝게 불을 밝히면서 자신의 필요 앞에서는 어둠 속에 숨어버리는 것. 그리고 이것의 이름은 강함이 아닙니다. 이것의 이름은 만성적 자기 방치입니다. 비판적으로 본다면 당신은 타인의 피로감을 즉시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피로감은 오히려 가장 잘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불편함을 인식하는 행위 자체가 약함이라는 오래된 신호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이름은 과각성입니다. 내가 항상 경계 상태로 켜져 있다는 뜻입니다. 주변이 아무리 안전해도 당신의 몸은 아직도 그 옛날의 불안정한 환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도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내가 나쁘다는 마음에서 온 건가요? 아니요, 그건 당신의 뇌가 오래 반복 학습한 경보일 뿐입니다. 거절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나요? 그리고 그 직후에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가슴이 무거워지고 그 상대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 잠이 안 왔던 적이 있나요? 죄책감은 실제 잘못에 대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수십 년간 반복 학습한 경보 시스템입니다. 거절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오는 단순한 한마디가 아닙니다. 그 말은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트리거입니다. 아니오, 내가 나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버려질 것이다. 이 연쇄는 단 몇 초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어적으로 보면 이 죄책감은 사실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타인에게 얼마나 깊은 의미를 둔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그 깊은 감성이 당신 자신에게는 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죄책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보가 올라올 때마다 이건 실제 위험인가? 아니면 오래된 신호인가? 를 스스로 물어보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죄책감의 회로화라고 합니다. 죄책감이 반복되면서 자동으로 켜지는 패턴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이미 그 답을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을 긋는다는 건 관계를 깨는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경계선이 없을수록 관계가 먼저 무너집니다. 경계선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무엇이 떠올라요? 혹시 그건 selfish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오는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생각이 올라오면서 스스로를 비난하는 적이 있나요? 건강한 경계선은 관계의 종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관계가 오래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한 토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선을 관계를 깨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비판적으로 본다면 경계선 없는 관계가 실제로 더 빨리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계속 주는 관계에서는 받는 쪽도 그 불균형을 감지하고 그 관계 안에서 불편함과 죄책감이 쌓여갑니다. 역설적으로 당신이 아니오를 말하는 순간 그 관계는 처음으로 진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상대는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된 친절은 친절이 아니라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집의 울타리가 도둑을 막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의 정원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처럼 당신의 경계선은 당신이라는 소중한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건강한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경계선은 관계를 막는 벽이 아니라 관계가 오래 버티는 토대입니다. 당신이 아니오를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예는 진심이 됩니다. 거절하면 상대를 공격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처음으로 진짜 당신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오래된 생존 전략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완벽한 거절을 목표로 잡으세요. 아니요. 그것은 오히려 당신을 더 오기를 것입니다. 처음의 목표는 거절하고 나서 오는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수십 년간 같은 패턴으로 작동했고
그 패턴을 하루 안에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당신에게 더 큰 압박을 줄 것입니다. 완벽함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당신이 어린 시절에 받아온 압박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번엔 이건 못해서라는 한마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찾아오는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이건 진짜 위험인가 아니면 오래된 시호인가를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나서 죄책감이라는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그 폭풍은 실제의 위험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보낸 낡은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겪어내면서 당신의 뇌는 천천히 이 신호는 실제 위험이 아니야라는 것을 새로운 학습하고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합니다. 힘든 일을 겪은 후에 단순히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더 깊은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작은 거절 하나가 그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강함은 몇 번이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거절을 어려워하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강함이란 남들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 수 있는 무게를 정직하게 알고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깊게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심장을 가진 것, 그것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반어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 따뜻함이 지금까지 당신 자신에게는 가장 적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온 마음을 쓰면서 자신에게는 나는 괜찮아라는 한마디로 끝내왔죠. 이제는 그 따뜻함을 당신 자신에게도 한 스푼 나누어 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해준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등대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꾸준히 빛을 비우는 것, 그리고 간간히 자신도 쉬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강인함의 정의입니다. 오늘도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을 졸였을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착해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아니오가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심리학 한 스푼이었습니다.